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번역도 함께 겸하고 있는 정신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쉽게 불안과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불확실한 거를 잘 못 견디세요. 예를 들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답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든지 예를 들면 틀이나 매뉴얼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초조해하시고 내가 잘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정보를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수집을 하세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밤을 새가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복통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날 대장암에 대한 박사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나 괜찮아 보이는 거 맞아? 뭐 아니면은 뭐 가스불도 여러 번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차례 확인을 하는 성향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불안하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푸시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실은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은 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학계 보고로는 걱정을 유발하는 단일한 유전자는 없다고 해요. 그 대신 불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적 소인이 한 26%에서 31%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머지 70% 정도가 거의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엄격하고 통제적이고 또 자녀한테 너무 높은 기대를 거는 경우, 그럴 경우 아이가 자라서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늘 걱정을 달고 살게 돼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경험하거나 트라우마가 된 일은 이미 네. 경험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마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외상적 경험, 굉장히 힘든 경험들이 있을 때 이것이 너무나 힘이 세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신경 가소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안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경계하고 있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혹은 도망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극한의 힘든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고 몸이 지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교감신경계 자체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를 자극만 해도 온몸이 바짝 얼어붙거나 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 몸에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만드는 훈련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하고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둘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편안하게 쉬어도 돼. 지금은 안전해. 그럴 때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그 부교감 신경은 주로 뭘 담당하냐면 휴식, 그리고 소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돼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편안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교감 신경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극해주고 불을 켜줌으로써 그쪽으로 신경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습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호흡을 잘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너무나 이렇게 위협감을 느낀다든지 막 힘들 때는 호흡을 좀 안정시키는 것들을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재밌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가짜 하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품을 하라고? 네.
하품을 네. 하면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얘 지금 되게 나른하고 괜찮은가 본데? 평화로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안이 싹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대상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부비부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접촉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안온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볼 만한 것은 평소에 나에게 안전한 느낌 혹은 평온함을 주는 그런 뭐 장소라든지 그런 사람 아니면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을 잘 리스트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각화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것이 가짜고 상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믿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감, 막 이렇게 흥분되었던 교감들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할 때 막 쓰시기보다는 평소에 시간 있으실 때 꾸준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박스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거든요. 박스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트들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박스를 하나 마련하셔서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긴장돼서 힘들 때 그거를 열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불안함을 대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걱정이나 불안에 지배를 받고 그곳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걱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걱정이 있고 나쁜 걱정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나?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 그건 좋은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쁜 걱정 혹은 해로운 걱정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고 어떡하지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은 나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걱정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긴장되고 당황하면 파국적인 생각 쪽으로 나쁜 생각 쪽으로 막 휘몰아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이 먹구름 속에 있는 느낌이겠죠. 내 일단 몸 안에서 그 즐거움이나 기쁨과 관련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같은 것들이 덜 분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은 필연적으로 우울증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은 주로 인생에서 회피 기제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 보이거나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그 부분을 안 하려고 도망 다니거나 멀찍이 밀어놓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좀 안도감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삶의 영역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삶이 안전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떨까요? 정체되겠죠? 정체되고 굉장히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할 때도 실패를 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놓치게 되고 삶의 파이가 축소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확 올라와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정지 반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자세일까요? 피하게 되면 이제 안도하게 되고 그 안도감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도파민을 탁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회피를 선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좋은지. 잠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진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걱정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느껴야 되는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막 걱정으로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잘 느껴보고 소화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작가분이 이제 용기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인생에는 두려움 말고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거.
그 판단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내가 잠시 편한 것 때문에 내가 잃고 있는 가치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계속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걱정이라는 것은 힘이 세요. 그래서 마치 열차 같아요. 무서운 속도로 어느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 생각 열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걱정이 올라오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뭔가 지금 네가 어떤 대처가 필요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걱정 시간을 고의적으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시간을 매일 한 15분에서 30분 이 정도 마련하시고 장소도 정하세요. 근데 뭐 침대라든지 내가 편하게 쉬는 곳하고 겹치시지는 않게. 그래서 매일 앉아서 걱정만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에게 이제 걱정을 운영하는 원칙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뇌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 이런 명령을 더 좋아합니다. 걱정 시간을 매일 한 3개월 정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 걱정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걱정이라는 게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걱정을 마치 서랍 정리하듯이 분류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걱정, 중요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걱정, 그리고 중요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쪽으로 질문을 돌리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 걱정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내담자분들하고 이걸 같이 많이 연습하고 실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막 복잡할 때는 굉장히 그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막상 그 시간에 앉아서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의외로 걱정이 잘 안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꺼내놓잖아요, 눈앞에. 네네. 그러면 이것과 조금 거리두기가 돼요. 이 걱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앞에 내려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블해지게 되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운영 방침이 좀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을 주니까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일이 잘 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쪽으로 돌아가요, 생각들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해서 나의 자원과 주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일을 아주 유연하게 잘 풀어나간다고 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라는 게 실체가 없이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크게 다가오면 그림자처럼 굉장히 그렇죠. 거대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실체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 걱정 자체가. 네, 그렇죠. 막연하게 모호하게 있을 때는 굉장히 덩치가 커 보이고 되게 두렵습니다, 더. 근데 오히려 이것을 구체화하고 내 눈앞에서 하나하나 잘게 쪼개놓으면 다룰만 하고 조금 만만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 내가 통제감을 얻게 돼요. 내가 걱정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을 직접 해보면 자기 확신까지 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딱 2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걱정이라는 것이 약간 귀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타나서 우리를 홀리기 시작하면 사실 정신없이 빠져들거든요. 이럴 때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2가지 질문만 던져보셔라. 하나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그리고 이 일이 조금 순탄하게 그리고 잘 풀린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진아 선생님을 모시고 걱정이 많고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런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